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6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생소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소한 문제들이 우리가 식으로만 봐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로 풀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주목하면서 이번 기출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땡땡하고 가해진 전압에 땡땡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 I는 바로 R분의 V. 자, 이 오므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바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는 가보는 뭐예요? 저항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전압에는 비례하게 된다는 거. 답은 3번입니다. 2번, 초산은용에게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자,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얼마인가? 단 은의 전기화학당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초산은인지 또 어떤 건지 이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석출되는 양에만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석출량. 자, W는 이렇게 하죠. K, I, T. 자, 그래서 K, 전기화학당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리고 I, 전류가 얼마입니까? 1A가 되죠. 1A. 자, 그 다음에 T,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초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초로 계산하게 되면은 7,200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7.92 g per 쿨롱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감은 횟수 10회의 원형 코일에 5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에 자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장의 세기 구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어떻게? 직선 노선일 때 H는 2 파이 R분의 I. 자,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H는 2 파이 R분의 NI.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원형 코일일 때는 H는 2R분의 NI. 이렇게 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여기 세 번째 원형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H는 2R분의 NI. 이걸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지금 반지름이 얼마냐고 했으면은 10cm, 0.1m네요. 그 다음에 권수와 전류 각각 구하게 되면은 권수는 10회이고 전류는 5A이니까 자, 그러면은 50 나누기 0.2 하게 되면 딱 250이 되겠네요. 답은 1번. 4번. 3V의 기전력으로 3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할 때 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W 한 일은 전압 곱하기 전기량.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전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는 공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죠. 보통 한 재작년 정도에는 유식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유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전압이 얼마? 전압이 3. 그 다음에 전기량이 300. 자, 계산하게 되면 얼마? 900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에 충전된 대전체 대지에 연결하면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왜 접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1번 방전되게 되죠. 대지의 기준전이가 대지가 바로 기준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V가 되는 거죠. 6번 반자성체는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반자성체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μS는 비투자율이라고 해요. 1보다 비투자율이 조금 더 큰 거 상자성체, 많이 큰 거 강자성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 뭐죠? 그거는 반자성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화를 했을 때 외부작용과 반대가 되는 거 그걸 반자성체라고 하게 되는데 답은 4번이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10번 비사인파 교류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사인파 계산할 땐요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같은 고조파일 때만 전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7번 문제죠. 전압이 3고조파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류도 3 고조파일 때, 그러니까 같은 고조파일 때 우리가
공식으로 해서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전압이 3인데 전류가 5다.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가 없죠. 두 개는 합성하는 전력은 빵이 됩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전압과 전류가 같은 고주파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답은 1번이죠. 8번 2, 3, 5 자, 3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 이거 뭐 땡큐죠. 이런 문제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되죠. 답은 10. 9번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뭐 본문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했었죠. 1번의 정류작용이죠. 10번 이 R은 2옴, L은 10mH, C는 4마이크로페럿으로 구성되는 직렬 공진 회로의 L과 C에서의 전압 확대율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확대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RLC 직렬 공진일 때 가해주는 전압에 비해서 L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어서 또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여서 제가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냥 공식으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R분의 1 루트 L C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 식만 그냥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빈도수는 낮아요. 자, 여기서 그냥 저항값, L값, C값을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항이 지금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자, 루트. 자, C값이 얼마냐? 4마이크로페럿.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자, L값이 얼마냐? L값은 10mH. 그러니까 0.01이 되겠네요. 계산하게 되면 이거 25가 나오게 됩니다. 전압 확대율 얼마? 25. 11번. 최대 눈금 1A, 내부 저항 10옴의 전류계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면 몇 옴의 분류기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분류기, 그러니까 전류를 나누는 회로입니다.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자, 이쪽에 전류계를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기를 먼저 그리게 되려면은 여기 암페어미터,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 놔야 되는데, 지금 이 암페어미터가 최대 1A까지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대요. 1A. 거기다가 이 저항의 내부 저항은 10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은 101A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1. 101.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저항에 몇 암페어가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저항에 100암페어가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항에 100암페어가 흐르려면 이 저항보다 100배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저항은 몇 배여야 돼요? 100분의 1배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 0.015옴이어야 되겠네요. 답 끝. 15미니까 아니죠. 15미니까 100분의 1의 크기. 답은 10분의 1. 0.01이 아니에요. 0.1이죠. 0.1. 0.1이죠. 0.1. 100분의 1 하니까 0.15. 자, 그래서 답은 얼마? 4번이 되겠네요. 12번. 전력과 전력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전력량은 와트로 환산된다? 잘못된 얘기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끝에 량이라고 들어가면 뭐예요? 반드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라고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와트로 환산할 수는 없죠. 13번. 전자냉동기는 어떤 효과를 응용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자냉동기. 전자냉동기라고 하는 우리가 재백 효과랑 펠티 효과가 있죠. 자, 하나 재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펠티에. 펠티, 상관없죠. 재백 효과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구리와 콘스탄트한 두 개의 물질을 서로 겹쳐서 그 다음에 주변에 온도 변화를 줬더니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펠티에는 안티몬이랑 비스무트. 그래서 자, 얘는 기전력을 줬더니 자,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전기를 줬을 때 온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 바로 펠티의 현상을 이용한 전자냉동기에 더 적합하죠. 이런 거는요, 온도계에 더 적합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14번. 자속 밀도가 2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체에 8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자력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전자력 힘 F는 구할 수가 있죠. B, I, L, 사인 세타. 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B, 자속 밀도가 2, 그 다음에 I, 전류가 8, 그 다음에 L값, 길이가 얼마입니까? 0.5m. 0.5m. 자, 그 다음에 사인, 각도가 30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인 30도. 자, 계산하게 되면은, 쭉쭉쭉쭉 계산해 보시죠.
4 나오게 되네요. 4뉴턴 나오게 됩니다. 15번 어떤 삼상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 선전류 25A, 그 다음에 삼상 전력이 7kW였다. 자, 이때 역류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P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는요. 나머지 밑으로 가게 되니까 루트 3, VI 분의 자, P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전압이 200V라고 했고 전류가 25A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 곱하기 25분의 전력이 얼마입니까? 7kW니까 7000. 계산하면 이거 0.81 나오게 됩니다. 역률 얼마? 0.81. 답 3번. 16번 삼상 220V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부하가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ohm이면 선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양으로 결선됐다는 거죠. 그렇죠? 부하가 여기 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부하가 8 플러스 J6. 그게 무슨 몇 ohm이라는 거예요? 10ohm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가해주는 전압이 얼마? 지금 220V라고 합니다. 220V.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I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되면은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10분의 전압이 220이니까 여기는 이제 22가 되죠. 그런데 22는 무슨 전류? 여기 흐르는 상전류. 상전류가 22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해요? 선전류가 궁금한 거죠. 선전류는 얼마? IL이라고 하는 것은 I에다가 얼마? 루트 3을 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22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22 루트 3. 답 2번. 17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횟수를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의 제곱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권수를 지금 3배로 했다니까 인덕턴스는 그러면 총 9배가 되겠네요. 답은 2번. 18번 플러스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쿨롱의 법칙 그쵸? 9 곱하기 10의 구승 지금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19번 다음에서 나타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 나왔어요. 방해에다가 밑줄 별표 2개 방해 나오면은 법칙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렌츠의 법칙. 답은 2번. 20번 임피던스 Z는 6 플러스 J8ohm에서 서셉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Z는 6 플러스 J8이라고 하죠. 서셉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서셉턴스, 컨덕턴스 이런 거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의 역수를 뭐라고 합니까? 역수를 우리가 Y,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이 어드미턴스를 변환했을 때 실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허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실수 부분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게 되고 허수 부분을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임피던스를 역수를 한번 취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임피던스는 6 플러스 임피던스의 역수는 6 플러스 J 8분의 1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공액복소수 이거를 우리가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부호가 어떻게 반대인 것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 마이너스 J8을 위아래로 곱해주게 되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66, 36, 88, 64에서 밑에는 100이 되는 거고요. 그쵸? 위에는 얼마가 됩니까? 위에는 6 마이너스 J8 계산하게 되면은 0.06 마이너스 0J 0.08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 앞에 제가 0.06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실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컨덕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G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서셉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B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답은 얼마? 0.08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오는 것은 3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바꿔주면 되죠. 답은 4번. 22번 발전기의 전격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전압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는가? 22번. 전압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전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격이 220이고 무부하가 242. 220분의
242 마이너스 220. 계산하게 되면 220분의 42 계산할 수 있겠네. 220분의 22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12번, 1번. 23번. 6극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300, 매극 차속수 0.02웨버, 회전수 900rpm일 때 유도기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3번이죠. 자, 이 유도기 전력은 P, Z, 파이, 60, A분의 N.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지금 극수가 얼마입니까? 극수가, 6극이죠. 6극. 총 도체수 300. 자속수가 0.02. 그 다음에 60에. 지금 분권입니까? 파권입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직렬권이라고 했어요. 직렬권은 파권이라는 뜻이에요. 파권일 때는 병렬으로 쓰고 무조건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N은 900rpm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계산기로 계산해봅니다. 270V.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계산하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네. 자, 24번.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부종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리액터로 작용한다. 3번. 25번. 삼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 라디안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 그림을 꼭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 I. 왼쪽 두 개가 뭐예요? 발전기. 오른쪽 두 개는 전동기. 지금 발전기 물어보니까 왼쪽 두 개. 이 판 위에는 뭐가 올라가요? 감자, 밑에는 증자. 그러면은 지금 2분의 파이라 된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더 뒤진대요.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류가 더 뒤진 거 바로 여기죠. 이사분면. 그쵸?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번. 26번에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광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4번에 히스테리스톤을 줄이기 위해서. 27번. 역병렬 결합의 SCR의 특성과 같은 반도체 소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역병렬. 이렇게. 이거 뭐죠? 트라이액이죠. 답은 4번. 28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 규약 효율은 몇 %인가? P는 입력, Q는 출력, L은 손실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발전기와 뭐랑 같이 씁니까? 발전기와 뭐랑 같이 써요? 발전기와 변압기가 같이 써요. 전기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입력분의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규약 효율이라고 하게 되면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자는 그대로 가고 밑에는 출력 플러스 뭐예요? 입력 대신에 손실. 그러니까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로 집어넣게 되면 되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 거. 탑 보게 되면 몇 번? 4번이죠. 29번. 20kVA의 단상면압기 2대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하나가 20kV짜리 2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물어봅시다. 자, V 결선의 용량을 계산하는데 V 결선의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 루트 3 계산하면 되죠. 한 대 용량이 루트 3, 34.6.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쵸? 답은 1번.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크기 같아야 되죠. 위상 같아야 되죠. 주파수 같아야 되죠. 파형 같아야 되죠. 그런데 2번에 용량 같아야 되는 거 관계없죠. 용량, 전류 이런 거는 달라도 되죠. 31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분권 전동기든 뭐 직권 전동기든 우리가 어떤 거를 하여간 기동할 때에는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바로 기동 전류라고 했어요. 기동 전류를 우리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얼토당토하는 말. 1번, 2번, 4번. 이건 이상한 거예요. 3번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한다. 계좌 저항값을 0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가장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거. 31번에 저항값을 0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크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한다. 이게 지금 계좌 저항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분권 그려보게 되면은 자, 저도 조금 헷갈릴 뻔했습니다. 여기가 분권이잖아요. 분권에 있는 계좌 저항기를 0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는 토크가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토크가 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자속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죠. 3번이죠. 이렇게 저항값을 0으로 해야, 그쵸? 저항값이 크지 않고 0으로 해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많아서
자속이 세져서 토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커지는 거죠. 3번이 맞는 거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30번. 극수 10, 동기속도 600rpm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동기속도 구하는 거. 자,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주파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F로 식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F로 하게 되면 120 분의 NS, P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20분의 지금 동기속도가 얼마냐면은 600이고 그 다음에 극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600 곱하기 10 하게 되면 6000 나누기 120 하면 되겠네요. 50Hz 나오겠네요. 33번.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냉각 효과 커야 되죠. 2번에 근데 응고점이 높을 것? 응고는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낮아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4번. 동기기 손실 중 무부하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풍손, 와류손, 베어링 마찰손 이런 거는 무부하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크기와 관련 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번. 전기자 동손. 이것은 동손은 부하손이죠. 부하의 크기가 클수록 더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35번.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 제어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DC를 DC로 바꾸는 거, DC를 또 다른 크기의 DC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초퍼라고 했죠. 36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2, C일 때에 자,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2차 입력과 손실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2차 입력이 P2라고 하게 되면 자, 출력이 우리가 P0라고 하게 되고 이쪽이 P2C라고 한번 해보죠. 뭐 PC2, P2C 뭐 이거 표기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 빼게 되면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P2에서 뭘 뺀 거예요? P2C를 뺀 거예요. P2C는 근데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건 한마디로 P2에서 1- 슬립에다가 아니죠. 슬립에다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거예요. 슬립에다가 이 P2C는 뭐예요?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P2 똑같이 들어가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1- 슬립에다가 뭐예요? P2를 계산한 거죠. 그렇죠? 1- 슬립에다가 P2를 계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효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P0죠. P0.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자, P2분의 P0는, 그러니까 입력한 것 분의 P0는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 1- 슬립이죠. 이것이 사실상 효율 아닙니까?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 효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나타내는 거 맞고, 1번이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쵸? 3번이 이 얘기하는 거죠. 4번, NS분의 N, 뭐, 동기속도분의 실제 회전속도, 이것도 맞아요. 답은 뭐예요? 답은 2번이 잘못된 거죠. 2번은 상관없습니다. 37번, 변압기의 결선에서 삼고조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삼상결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델타 결선하게 되면 델타 결선에서 삼고조파가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이 아닌 거. 순수하게 Y 결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삼고조파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38번, 부울지 계정기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거. 자,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4번. 39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거. 역상제동. 4번. 40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0번. 이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등가 저항 R은 R-에서 슬립분의 1 빼기 슬립 뭐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냥 식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R-에서 S가 0, 슬립이 0.04라고 했으니까 1-0.04 계산하게 되고 0.04분의 0.96 하게 되면은 2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배의 저항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4번. 41번,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전력 손실 감소하고 전압 강화 감소하고 이용률 증가하게 되는데 3번의 감전사고랑은 관계가 없죠. 42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4번의 와이어 스트립. 43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전선과 전선은 일단 몇 센티미터? 6cm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선과 그 다음에 조영제는 2.5, 400V가 넘을 때는 4.5. 답은 400V 미만이니까 1번.
44번. 전선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트위스트는 가는 단선에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3번. 6 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에 적용된다. 45번. 건축물의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자, 절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배선 설비의 명칭은 무엇인가? 3번의 케이블 트렁킹. 46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를 나사내는 거 뭐죠? 오스터. 47번.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어때요? 성냥을 제조하는 곳이 일반적인 장소입니까? 위험한 장소입니까? 위험한 장소라고요. 가능한 거 뭐예요? 합, 금, 캐, 합성 수지, 금속관, 케이블. 3번에 금속 몰드 안 돼요. 48번.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무엇입니까? 드라이브 히트. 화학의 폭발 작용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거. 드라이브 히트. 4번. 49번. 실내 면적 100제곱미터인 교실에 전광속이 2500 루멘인 400와트 평광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50 룩스로 하려면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명 문제 나왔네요. 그쵸? 자, 조명 문제. F, U, N은 E, A, T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N 물어보고 있는 거죠. N은 그러면은 F, U 분의 E, A, 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F가 뭡니까? F가 광속, 그 다음에 U는요. U는 우리가 조명률, 그 다음에 E는 조도, 그 다음에 A는 면적, T는 감광 보상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뭐 식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죠. F가 얼마냐면 광속이 25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이 0.5,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도가 150 룩스, 그 다음에 면적은 100, 그 다음에 감광 보상률은 1.25. 감광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샀을 때보다 성능이 조금씩 가게 되면 그 빛의 크기가 어떨까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오래 쓰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저하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약간 더 큰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냐? 15개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 50번. 교류 배전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전류계 앞에 전류를 약간 값을 다운시켜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CT라고 합니다. CT.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게 됩니다. 51번. 플로어 덕트 공사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2번에 플로어 덕트는 특별 제3종 접촉 공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죠. 플로어 덕트는 400V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3종 접촉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에 52번. 진동이 심한 전기 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것은 4번의 스프링 와셔. 53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가공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은 조가용 선의 행거로 시설해야 된다. 이 행거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50cm. 54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라이팅 덕트가 뭡니까? 라이팅 덕트가 우리가 조명용 덕트예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대형 마트 가게 되면은 이 형광등이 쭉 걸려있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무슨 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덕트, 철함이 라인이 쭉쭉쭉 있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라이팅 덕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팅 덕트에서는 개구부, 즉 열려있는 공간이 밑을 향해야 되는 거죠. 왜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가 원활하도록. 만약에 개구부가 위로 향해 있다게 되면은 먼지 같은 게 막 쌓여서 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덕트의 계구부는 위로 향하여 시설한다?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래로 향하여 시설하게 해야 합니다. 55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한 고압 가공 전선으로 철탑의 경과는 몇 미터로 제한하고 있는가? 600m죠. 600m. 여기에 만약에 보안 공사,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로 가게 된다면 이제 400m가 되는 거죠. 56번. A중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9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 계산하려면은 지금 9m죠. 이거 얼마?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1.5m네요. 답 2번. 57번. 정렬의 전선의 접속법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구리인 경우 50, 2번 알루미늄인 경우 70, 3번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할 것. 자, 근데 문제가 56번이죠 아까. 이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 가닥이 2개로 나눠져서 길을 2차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퓨즈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전류가 20A 흐르게 되는데 20A를 허용 전류 전선이 없어서 여기 10A 전선, 10A 전선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 만약에 퓨즈가 용단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쪽에 20A가 다 흐르지 않겠습니까? 20A 다 흐르게 되면 이 전선은 어떻게 됩니까? 허용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선 분명히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답은 3번이죠. 58번. 전격 전류가 50A인 저압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과했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되는가? 30A 이하일 때는요 2분 안에, 30 넘고 50 안 될 때는 4분 안에죠. 답은 2번. 59. 서로 다른 굵기의 전원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금속 간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절여물의 몇 %? 32%. 같은 굵기일 때는 40%.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일 때는 얼마? 48%까지. 60번. 제3종 접지공사를 시설하는 주된 목적. 우리가 접지공사를 시설하는데 특히 3종 접지인 경우에는 어떤 역할? 감전을 방지하는, 감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답은 6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산에듀 정규반 교재를 제가 몇 번, 3번 반복하신 분들은 정말 여기 있는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곳곳에 처음 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60개 중에서 60개를 누가 많이 맞추냐 하는 게 아니에요. 60개 중에서 우리가 36개, 그러니까 60점을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산에듀 정규반 교재를 권장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는 시험 문제도 여러분께서 합격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16년 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